자, 다시 이제 OBV의 이해 과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 온밸런스 볼륨이라고 이제 이 거래량 관련된 보조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의 기술적 분석가인 이제 조셉 그랜빌이 1963년,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에, 53년 전인가요? 네, 53년 전에 개발해서 발표를 했어요. 53년 전에.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5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0년을 이제 사용한 지표라는 거죠. 예, 지금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라고 하면서 2015년도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듯이, 여기도 이제 이 그랜빌의 최후 지은이는 201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써있죠. 그분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분이 이제 죽을 때까지 고수한 지표가 이 OBV라는 지표고요. OBV 70입니다. 70일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지표. 엄청나죠? 제가 봐도 진짜 뭐 공부하면 할수록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보조 지표인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어놨죠. 이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 요 말을 한 사람은 이제 찰스 다우고요. 요 말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조셉 그랜빌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찰스 다우라는 이분은 이제 책을 남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설이나 이제 이런 이제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 기고를 하신 분이고요. 그 기고문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해를 하고 지표를 만들고 발전시킨 분이 이제 이 조셉 그랜빌이라는 분인 거죠. 대단하죠.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 작전주 이해죠. 이 작전주 이해. 총 109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어 놨던, 저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PPT가 된 거죠. OBV예요, 결국에는. OBV. 세력의 움직임. 뭘 봐야 되냐? 중기, 중장기, 장기에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얘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스윙에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스윙.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도 잘 맞고 있고요. OBV 매집은 이제 유통주가 줄어들면서 향후 주가를 띄우기가 이제 수월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주다라는 느낌이 들면 OBV 잘 보시고 매집이 이제 다 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면 수익 챙기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뭐 전 종목 공동 지표인 거예요. 이 전 종목 잘 맞습니다. OBV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이 파동 하고 있을 때 뭐 상승하고 있다면 강세 예고하고, 요 얘기는 뭐냐면, 뭐 결국에 이 U마크와 D마크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U마크는 매집이고, D마크는 분산이고. 근데 뭐 어차피 날짜가 흐름에 따라서 이 OBV의 저점 높이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U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D마크는 이제 이 저점 위치가 점점 낮아지고 고점 위치도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분산이 일어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U마크 이제 발생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이 조건식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OBV 70 그냥 오늘 시점 기준으로 U마크가 발생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다. 그걸 보려고 했던 거고요. 서명경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장대 양봉의 의미,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우성사료 역시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의 의미,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의 의미. OBV가 3개월이 매집되는 포인트는 이제 이쪽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그죠?
2월, 3월, 4월이니까. 하나, 둘, 셋. 3개월 이후.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급등 가능한 포인트가 나오면서 이제 날아가는 모습을 봤던 거고요. 이 추세선은 뭐냐. 이 OBV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OBV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추세선은,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추세선과 이제 제가 얘기하는 추세선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많이. 저는 이제 이 추세선의 정의를 내릴 때, 기간 정의를 먼저 내렸어요, 기간 정의. 이 기간 정의. 그래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경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는 뭐냐? 단기라고 하면 우리는 12달이 있으니까 12달 기준으로 기준점을 삼은 거네요. 12달. 한 달 기준인 거죠. 20봉. 중기는 뭐냐? 중기. 보고서 하나 보자. 보고서 하나 보자. 그 개념이에요. 중장기는 뭐냐? 보고서를 2개 아니면 3개 정도 보자. 이게 중장기예요. 보고서를 최소 2개 이상 보려고 하는 게 중장기입니다. 장기는 뭐냐? 전년 동기 대비를 보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자. 최소한.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집어넣은 거죠. 이해되셨죠? 경기는 뭐냐? 산업군별로 큰 흐름이 다르다. 제가 이제 이쪽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별로, 업종별로, 사이클이 있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경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업종처럼 이제 3년 주기로 막 빠르게 움직이는 업종이 있고, 아니면 10년 주기로 느리게 움직이는 업종이 있고, 업종별로, 산업별로 다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3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보는 개념이에요. 3년에서 최대 10년 정도 보는 개념. 이해되셨죠? 이 경기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개념인데요. 지지선과 저항선 개념. 저항선이라는 개념 자체를 잡을 때 저는 100% 라인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지지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항선은 위에서 밑으로 우하향으로 내리꽂는 그런 선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하향으로. 그리고 지지선은 우상향으로 무조건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끼리만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점을 기준으로. 전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그냥 선택해서 봉차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보조지표 다 날려버리고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역대로 다 갑니다. 이렇게 역대로. 역대 그래프를 항상 다 보는 이유가 경기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선. 그래서 저는 항상 지지선을 먼저 그려요. 지지선. 역대 최저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기고요. 위로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그럼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점이죠. 그러면 첫 번째 그어놓은 손을 기준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만나면 딱 멈추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 포인트를 잡고요. 세 번째 포인트를 잡고 네 번째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 기준으로 3년, 1년, 2년, 3년. 이 선이 경기 지지선이 되는 선이에요. 얘가 경기 지지선이라는 거예요. 최고점이 지난 1년, 2년, 3년 이전에 있으면 우하향으로 그래요. 우하향으로. 이렇게 잡힌 이 두 선을 경기 저항선이라고 부르고 경기 지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저한테는. 그리고 나서 3등분을 하는 건죠. 오늘 시점 기준으로 대충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 3등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항상 두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그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칸이 있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열 칸 반이니까 세 칸 반 정도씩, 한 칸, 두 칸, 세 칸, 예, 반 정도씩, 한 칸, 두 칸, 세 칸 반 정도씩. 오늘 시점 기준으로, 예, 항상 오늘 시점 기준으로 3등분이죠. 예, 그러면 이 아래가 심리적 저점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심리적 고점에 있으니까 저는 사고 싶지 않다. 저는 조금만 먹고 형님들은 많이 먹게 놔두겠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저는 이 구간에서만 사겠다. 예.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만 사기 때문에 예,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그건 동케어요. 예. 근데 이 위에서는 절대 안 사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많이 먹고 저는 조금만 먹고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별로 시점별로 다 다르고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에요. 자, 저항선에 기간을 집어넣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래서 단기 저항선이 있고 왜? 한 달짜리 저항선인 거죠. 좀 전에 그린 거는 경기 저항선이고요. 이 경기 저항선이 심리적 고점이에요. 경기 지지선은 심리적 저점인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 장기 저항선이나 얘네들이 심리적 고점이다, 심리적 저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기준은 경기 지지선 기준이에요. 그래서 경기 지지선과 경기 저항선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저점 구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진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제가 중장기, 이 중장기 저항선 돌파부터 보죠. 그럼 왜 얘네들부터 보냐? 왜 얘네들부터 보냐? 돈이 없기 때문인 거죠, 제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얘도 뜨고 얘도 뜨고 얘도 뜨고 막 하는데 다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제 거래 대상 종목이 상위 5% 종목에 해당된다고 이제 제가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상위 5% 안에 드는 그 종목들을 추려냈는데 한 100종목이 좀 이제 넘어 보이죠. 그렇지만 심리적 저점 상태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시면 한 50종목 정도 돼요. 그 50종목들 중에서 타이밍을 주는 것들은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거 한두 개, 내일 살 수 있는 거 한두 개, 뭐 오늘처럼 한 서너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안 사고, 나오면 사는데 지금은 요 정도 하는데도 돈이 없는 거죠. 이 정도. 그래서 얘부터 이제 제가 투자 가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투자를 돈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네들 하기도 바빠가지고. 저항선은 주가를 하향 돌파하면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지선으로. 그래서 단기 저항선은 단기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고요. 중기 저항선은 중기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셨죠? 네, 개념. 저항선을 돌파하는 양봉에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제공하는 게 저항선입니다. 자, 지지선은요, 상승장 기준이기 때문에 우상향 곡선이에요. 하락장 기준으로 공중에 떠 있는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장 기준으로는 이 지하실이 있다는 거죠. 지하실. 저 밑으로. 그래서 걔네들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점을 기준으로 저점을 우상향으로 그리는 선이에요. 우상향으로. 얘는 우상향으로 무조건 그립니다. 저는.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 라인만 그리는 거죠. 저는 이 라인을 그릴 때 이 과거는 필요 없다요. 저항선을 그릴 때는. 지지선을 그릴 때는 이 이전 그래프는 무시하겠다. 필요 없다는 거죠. 저한테. 이해되셨죠?
지지선은 주가를 상향 돌파를 하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지선은 주가를 상향 돌파하면 저항선, 저항선은 주가를 하향 돌파하면 지지선. 잊지 마세요, 이것도. 지지선이 왜 필요하냐? 매도 전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투자를 할 때. 지금 스윙할 때 말고요. 투자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지선은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상장 후 최저점 포인트를 잡고요. 지지선은 두 번째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뭐 경기 지지선, 왜 얘가 경기 지지선인지, 왜 얘네들이 다 경기 지지선에 해당되는지 깨지는 거죠. 여기서 깨진 거고 이 시점 기준으로 그려버린 거죠. 요 과거에 그린 거고요. 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선을 쭉 그린 거죠. 경기 지지선이었던 거죠. 근데 그 경기 지지선이 깨진 거죠. 이렇게 경기 지지선이 주가가 경기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 얘는 경기 저항선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 1년 좀 넘었으니까 장기 저항선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고요. 저항선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가가 이 위로는 안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지지선이 주가를 하향 돌파한 이후로는 지금 이제 기간이 이제 중장기이기 때문에 중장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뭐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포인트, 아까 이제 선을 계속 그려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포인트, 또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세 번째 포인트, 이 세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네 번째 포인트,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다섯 번째 포인트 계속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시작점과 두 번째 포인트의 시작점, 두 선의 길이를 쫙 봤을 때 오늘 시점 기준 기간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중장기가 되기도 하고 단기가 되기도 하고 경기가 되기도 한 거죠. 이해되셨죠?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지선 제일 밑에 있는 거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또 그리고요.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또 그리고요.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얘가 마지막인 거죠. 요 세 개. 그죠? 그래서 얘가 경기지선인 거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오늘 시점 기준으로 막 이렇게 선이 올라오는데 이제 장기 지선이라는 개념은 1년 미만, 3년 미만이라는 거죠. 근데 봤더니 1년, 2년, 3년 넘었네요. 그죠? 이거 잘못 그려놨네요. 경기 지선이네. 이해되셨죠? 경기 지선이요. 이해를 잘못하셨네. 만드신 분이. 그런 다음에 기간이 6개월이 넘었냐? 그러면 중장기가 되고요. 3개월이 넘었는데 6개월 사이냐? 그러면 중기지선이 되는 거죠. 기간에 따라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경기 저항선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이제 그린 이 선을 얘기하는 게 이 경기 저항선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또 이제 그렸는데, 이 선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1년, 2년, 3년이 좀 넘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얘도 이제 경기 저항선이었던 거죠. 얘도 잘못되어 있네요. 근데 3년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 저항선이라고 놔두고요. 이해되셨죠? 네. 기간에 따라서 정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인데 1년, 2년, 3년이 넘었어요. 그죠? 얘가 경기 저항선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경기 저항선인 거죠. 지금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이 지금 배우는 분이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선도 가만히 보시면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시작점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1년, 2년, 3년이 넘었죠.
얘도 경기 정선이죠. 두 번째. 이해되셨죠? 네. 뭐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색깔은 이제 나중에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서 보는 게 좋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을 계속 그려서 이제 보는 거고요. 제가 왜 경기 저항선과 경기 지지선 얘기, 또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냐면, 이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경기 이 라인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 제가 초급 가이드에서 돈 얘기를 한답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트레이더와 모든 종목은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종목은 트레이더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모든 종목은 투자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중기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스캘핑하고, 똑같은 한 종목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종목을 가지고. 왜 생뚱맞게 저 얘기를 하냐? 저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저 얘기가. 사람마다 느끼는 심적 저점이 달라져요. 사람마다 느끼는 저점과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이제 요게 심리적 고점, 심리적 저점이 다 달라지는 거죠. 시점별로 달라지고, 특정 시점 기준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점 잡는 거를 잘 못하세요, 처음에. 저는 이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봐도 이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저만의 기준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심리적 저점 라인에서 30% 구간 이내에 들어와야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을. 왜? 모든 투자자들이 다, 장기 투자자들까지도 저점이라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점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얘네까지 또는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들까지는 괜찮지 않냐? 얘네들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요 페이지가 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이제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점을 다르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요때 중요시하는 사람이 요 사람. 오늘 하루를 볼 때는 이 사람을 제일 중요시하지만, 크게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제일 크게 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나. 심리적 저점은 특정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 기준으로, 이 시점 기준으로, 이 시점 기준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깨지면, 이 경기 지선이 깨져버리면 공포가 찾아오는 거죠. 지하실이라고 부르죠. 또 깨지면 지하 2층 내려가는 거죠.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밑에 있는 거죠. 또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 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이 이렇게 각도가 이제 이 위로 꺾이는 건 좋은데, 각도가 커지는 건 좋은데 각도가 작아지는, 얘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누가? 저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저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얘네들이 싫어하는 것 같다. 얘네들이 다 팔고 나오는 것 같다. 얘네들도 막 팔고 나오고, 그런 시점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00% 라인, 제가 항상 제일 중요시하는 100% 라인부터 긋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캘퍼가 보는 심리적 저점과
스윙 트레이더가 보는 심리적 저점, 또 단기 투자자가 보는 시점, 중장기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저점이 다른 거예요. 고점이 다르고. 그래서 스캘퍼는 이 정도면 만족하고 매도하고 나가는 거죠. 네. 심리적 고점이거든요, 지금.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심리적 저점이고 여기가 심리적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사람마다 다르고 시점마다 다르고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쫄리는 현상 다 심리라는 거죠. 예. 이 회사가 망하는 회사도 아닌데도 쫄리니까 손절을 해버리는, 예. 손절을 하는 이유가 더 저점에서 잡기 위해서.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더 저점에서 잡기 위한 전략이 없는 거죠. 언제, 왜, 그때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절한 다음에 영원히 증시를 떠나죠. 안타깝죠. 예. 저한테 이런 설명을 들었으면 증시에 남아 계실 것 같아요. 심리적 고점 역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예. 다 다릅니다. 심리적 고점 보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경기 저항선은 제가 보는 심리적 고점인 거예요. 저는 100% 라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100% 이 밑에 있다는 거죠. 예. 그 100%가 깨지는 순간 시장이 열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100%가 깨지는 순간, 예, 여기죠. 예,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로 보인다. 예, 지금 급등 포인트를 찾아 들어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디서 급등 포인트가 발생하는지. 기준일,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기준일이 나오기 시작해요.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그래서 기준일을 제가 정의를 내릴 때 주가가 이제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특정한 날을 얘기를 한다. 이 날을 제가 기준일이라고 하면서 이 엑셀 시트의 오른쪽에 보시면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 기준일이라는 용어를 써놨어요. 이 용어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저항선을 돌파한 그날,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왜?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 얘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하나가. 예, 중장기 지지선, 이렇게 지지선으로 바뀌는 시점인 거죠. 밑에 이제 지지선이 받치고 있다는 얘기는 저점은 더 왼쪽에 존재를 할 것 같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날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요. 예, 아까 얘기하는 그날이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얘기하는 쭉 올리면 첫 페이지. 예, 이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예, 전날이 아니면 그 다음 날이 나오는 거죠. 예, 기준일. 그래서 이 기준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이해하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제가 이 기준일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자, 여기를 예제로 하나 삼을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제가 6개월 포인트를 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요 라인을 지나야, 예, 지나고 난 첫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음봉이면 약간 틀어서, 예, 요 날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요 날 거래량을 보는 거죠, 제가. 거래량.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은 거죠. 예, 디테일하게 이날이었던 거죠. 그죠? 거래량이 안 실렸어요. 그죠? 거래량이. 빔을 쏠 수가 없는 거죠. 거래량이 실린 시점은 여기죠. 예, 종가를 봤더니 4%가 넘어요. 4.94%. 이 정도면 용서해줄까 말까? 700% 거래량이 떴는데 저는 용서해줘요. 예. 저는 이거 급등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예, 요날. 그러면 이걸 음봉으로 봐야 되냐, 양봉으로 봐야 되냐? 제가 얘기하는 기준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여긴 것처럼 보이고 돌파한 첫날이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일로 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3일이죠. 네,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다음 포인트 다시 잡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어거지성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건 어떤가요? 그래요. 자, 똑같은 얘기죠. 이번에는 돌파를 했어요. 그죠? 네. 음봉 기준으로, 오른쪽 기준으로 해서 내리걷더니, 예, 거래량이 뜬 그날이 정확하게 딱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간 흔적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그러면 저는 이날도 기준일이고, 이날도 기준일이라고 적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는 이날도 기준이라고 적어요. 돌파를 저쪽에서 했으니까. 이날도 기준일이라고 적는 거죠. 그 중에 알짜 기준일은 얘인 거죠. 그 중에 사면 되는 날이 언제냐? 이 중에 사면 되는 날 MACD 레이트 보시면 되고요. 네. 어떤 날 사면 되냐? 누가 알려줘요? 스토캐스틱이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날 사라고. 네. 사라고 알려줬죠. 그죠? 이날도 사라고 알려줬죠. 이날도 사라고 알려줬어요. 이날도 사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와 여기는 투자 가능하니까 투자 가능 포인트라고 얘기까지 해줬죠. 이해되셨죠? 이제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지금 뭘 보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저항선 돌파 음봉 기준이고요. 그래서 음봉 기준으로 이렇게 걷던 거고, 항상 음봉이 하나 있으면 음봉 기준으로 이렇게 긋고 싶었는데 양봉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양봉 기준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다 기준일이 돼 버려요. 이 하나하나가 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사도 되는 날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이날 사라고 했고요. 이날도 사라고 했고요. 요 오른쪽에서 요 오른쪽에서 또 리테스팅이 발생하면서 또 사라고 했거든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조심 이제 불타기 구간이니까 조심하라고 얘기까지 다 해주고 있고요. 이 이후로는 안 샀으면 좋겠다. 이때 살려면 이때 사지. 왜 지금 와서 살려고 하냐. 주가 위치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샀으면 들고 있으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언제 팔면 되냐? MACD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포인트 정도까지는 들고 갔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죠?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뒤에서 배울 거를 조금씩 이제 오픈합니다, 제가. 예, 이제 이쪽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타트 히어라는 브랜드를 하나 이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일 이제 메리트가 있는 날, 예, 투자가 가능한 날이죠. 예, 여기까지는 이제 모니터링 하는 날이고, 이 중장기 기준일은 누가 선호하냐면, 일반적으로 추세 추종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 중장기 기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중기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제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 하루 이틀만 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저 중기 기준일과 중장기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치고 빠지려고만 하는 거죠. 계속 이 단기 기준일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데이 트레이더나 막 스윙 트레이더들이 막 치고 빠지고 막 계속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장기 기준일이거든요. 장기 기준일. 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장기 기준일인데, 장기 기준일부터 재료 분석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시점이거든요. 이쪽. 그러면 여기서부터 처음 발생은 6개월짜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윙하라는 얘기예요. 스윙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후로
투자 포인트가 돼요. 투자 포인트.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은 포인트. 여기선 페일 났죠. 예, 뭐, 한 달도 못 들고 있고. 근데 이쪽에서는 나름 이제 괜찮아질 것처럼 보이는데 깨져가지고 안 깨지는 날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 깨지고 지지까지 싹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걸 고민하는 시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전히 스윙이죠. 여기가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 된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좀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내가 이제 스윙을 하려고 했는데, 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막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면 심리적 저점도 아니었고, 그죠?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년, 6개월 막 이런 거 자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보는 거죠.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거죠. 트레이딩을 막 하다가 1년이 지날 만한 시점 이제 잡힌 거죠. 이쪽에서. 그죠? 이쪽에서 잡힌 거죠. 투자 가능 포인트. 이해되셨어요? 네, 투자 가능 포인트가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 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는 뭘 하는 포인트냐면 스윙 포인트고요. 여기서부터는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장기 투자죠.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재료 분석도 하고. 여기까지 갈 것 같은지 안 갈 것 같은지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들고 있다 그러면 단기 투자인 거죠. 이건 단기 투자죠. 여기까지 들고 있다 그러면 중장기 투자가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이제 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 더 하면 처음에 장 시작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떴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고 1년 이제 6개월이 넘어가서 6개월부터 막 모니터링 하다가 이 포인트를 찾았어요. 이제 투자 포인트죠. 이제 어떻게 투자 포인트가 이제 순식간에 온 거죠. 그죠? 순식간에 왔어요. 막 여기는 그죠? 1, 2주밖에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포인트는 순식간에 얘가 돌파가 된 거죠. 이제 1년, 2년, 3년짜리가 돌파가 된 겁니다. 장기 투자 가능 시점이거든요. 장기 투자 가능 시점. 얘는 무조건 장기 투자해도 된다. 이게 3년짜리예요. 3년짜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얼마나 먹을래? 뭐 그런 얘기들은 다 투자 쪽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고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은 다 투자 쪽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가장 심플 이론이에요. 가장 최소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준이 된 거 아닌가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뭔 짓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그 짓을 하기 위한 이제 기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죠?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지금 저평가 우량주 기준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또 달라요. 성장주는 좀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기준일이라든지 뭐 이런 이 기간이라든지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FX 트레이딩 보시면 알겠지만 또는 선물 옵션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달라요. 약간 기간만 약간 달라요. 기간만 요 개념만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이나 이런 애들은 이 발표하는 주기가 다르거든요. 발표를 한 달 단위로 하기 때문에 더 짧아요. 이 주식은 발표를 3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2개 분기 보고서를 보겠다 그러면 6개월이 돼버리는데 환율은 2달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개념이 다르다고요. 똑같은 투자 수단이라도.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회사가 망해버린다고요. 3개월 뒤에 선물 옵션은. 이해되셨어요? 무조건 망해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다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꽝이라고요. 꽝. 꽝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꽝이냐 아니냐 복권이죠. 예. 저는 도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이해되셨죠? 저는 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평가 우량주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좀 개념이 이제 조금씩 잡히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개념만 이제 잡으시면 되고 일단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 말은 쉬워요. 장대 양봉. 근데 이 말의 뜻을 모르는 거죠. 예. 이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경기 추세선과 이 정선, 지지선의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준일까지 나왔어요. 그죠? 네. 이제 당일에 발생된 장대 양봉을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대 양봉 안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환호하는 거죠. 저한테. 예.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거. 장대 양봉을 정의를 내리는데요. 제가 5일을 덮냐 20일을 덮냐 그리고 나서 20일을 덮었는데 5% 이상 7% 이상 막 이런 애들은 최소 500% 이상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요 3번은 약간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네. 1번 2번은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5% 기준으로 20일봉 덮는 요걸 기준으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 이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단 쉬운 거부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저평가, 매수 신호. 그냥 심리적 저점에서 잡아서 뭐 심리적은 중반쯤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리면 되니까. 뭐 떨어지면 물 타세요. 뭐 말도 쉽잖아요. 그죠? 적당하게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좀 러프하게 알려드린 게 저평가 매수. 자, 기술적 분석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면 급등 포인트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거 꽤 괜찮지 않겠습니까? 좀 더 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주식은 많이 벌기 위해서 하이리스크 하이게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를 이제 하고 싶은 거지, 막 매일 이렇게 주식 쳐다보고 있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제공을 하는 게 이쪽 급등주 쪽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투자예요, 투자. 스윙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요. 이쪽은 투자입니다. 그 포인트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되게 신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신기합니다, 이거. 이 첫날 장대 양봉, 장대 양봉과 함께 발생되는 이 둘째 날 이후의 양봉들 중에서 마지막 양봉의 최고점까지 주가는 조만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전 종목, 아무 종목이나 저는 막 찍어요, 그냥. 전 종목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KMH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KMH. 항상 모든 주식은 역대 최저점과 역대 최고점 그리고 지지선은 무조건 우상향 하지 않으면 전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최저점 기준으로 무조건 3년이 돼야 되고요. 3년. 이게 안전빵이에요. 이게 안전빵인 상태에서 심리적 저점을 심리적 저점은 제가 원래 있던 선은 2선이었죠. 네. 2선. 지금 이제 이쪽 잡아볼게요. 이쪽 어떻게 잡는 건지. 이쪽을 이제 잡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쪽 그래프는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3년이 지났죠. 그죠? 3년이 지난 시점에, 제가 이제 얘를 이제 관심있게 보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3년, 최고점은 3년 이내에 존재를 하면, 이렇게 찍어야죠. 그죠? 심리적 고점, 심리적 저점. 찍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날짜를 세는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첫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잡는 거죠. 저점 잡기. 자, 고점이니까 안 사죠.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정도 돼요. 그러면 2칸 반 정도 되겠네요. 한 칸, 2칸,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2칸 반 정도?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요 밑에서만 사겠다는 거죠.
이 밑에서만. 밑에서. 항상 거래량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제가 저항선 돌파를 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 저항선 돌파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죠? 이 저항선 돌파. 첫 번째 저항선 돌파가 실패했네요. 실패. 그죠? 이건 실패예요. 네. 첫 번째 저항선 돌파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얘도 실패했네요. 얘도. 이쪽에서.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예, 향후 주가가 얘보다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낮아졌죠, 실제로.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저항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저항선 돌파가. 이제 조금 나온 것처럼 보여요.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저점이 아니에요. 그죠? 예,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버려야죠. 싹 버립니다, 저는 이런 거. 막 아리까리한 거. 다 형님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 잡는 거죠. 심리저점에서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은 버려요. 저는 이제 과감하게 버려버리고요.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 어떻게 잡는 건지. 얘를, 저점 여기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이쪽이 잡힐 것 같다는 느낌. 자, 최고점이 이쪽에 있어요. 왼쪽에. 고점이 오른쪽에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심리적 고점은 당연히 이렇게 잡힙니다. 고점. 이렇게 잡히는 거죠. 심리적 저점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쭉 빼서. 그죠? 그래서 3년 이내에 하나 더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좀 잡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잡고요. 6개월 포인트를 잡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쪽 6개월 포인트가 나올 것처럼 보여져서 여기서부터 잡아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기준으로 얘는 이제 얘와 이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를 쭉 그냥 연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맞춘 것 뿐이에요, 저는. 그랬더니 신기하게 나머지 포인트도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얘도 맞네요. 그죠? 심리적 고점이 맞는 거죠. 이 위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위로 올라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신기한데요?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이상의 저항선 돌파를 잡아가지고 쭉 빼는 개념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살아있는지를 봤더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렇게 딱 걷더니 잘 모르겠으면 하나 더 거요. 그냥 이렇게.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오늘 거래량이 동반된 평소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평소 거래량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요 정도에 300%이기 때문에 뭐 5배가 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한번 쏴보는 거죠, 빔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빵. 그랬더니 여기서 맞아 떨어졌어요. 그죠? 이쪽에서. 한 달, 두 달 반? 한 그 정도? 네, 2달 반. 뒤로 갑니다. 쭉 갑니다. 2달 반 뒤로 갔더니 여기서부터 한 달, 2달 반 뒤로 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갔더니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그죠? 이해되셨죠? 네. 얘도 있고요. 얘도 있었어요. 얘는 앞으로 한 달 반을 기다리라고 하고요. 한 달 반을 일단 기다려 봤어요. 한 달 반을 쭉 기다려서 여기서부터 한 달 반을 기다린 거고요. 얘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을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기다린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이제 이론이 이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
첫날 발생된 장대 양봉의 파급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파급력. 그 양봉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냐. 최소 저기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은데, 그 꼭대기 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고점 만들어지고 조정받고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장대 양봉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장대 양봉 때문에. 그럼 이 장대 양봉이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저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 이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안 돼 있는 고급 정보라는 거죠. 고급 정보.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걸 이해시키는 과정이 어떤 과정? 작전주의의 과정인 거죠. 이해됐죠? 너만 알고 있어. 저 별짓 다 했죠,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시나리오를 이렇게 짠 거죠, 저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정의 넘칠 한국사회에서 제발 너만 알고 있으라고. 요 패턴인 거예요. 이 패턴. 돈 많은 사람들을 어떤 정보를 중요시하는지. 결국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돈이 몰리잖아요,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거래량은 돈이에요. 거래량이 돈. 저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영망청 캔들은 더 못 때리는 거죠. 장대 양봉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망청 캔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영망청 캔들 중에서 어떤 영망청 캔들이냐면 돈 많은 할배 패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돈 많은 할배 패턴. 그 영망청 캔들, 이 영망청 캔들 중에서 하나죠. 돈 많은 할배 패턴 얘기죠. 오늘 갑자기 10분 이내에 10억 최소 이상의 10억의 돈이 몰리고 갑자기 하루 종일 떨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죠. 그래서 돈 계산을 자꾸 해요, 저는. 거래량 가지고. 10억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거든요, 저는. 정보의 질. 최소 10억은 돼야 된다. 나도 10억은 있기 때문에. 10억은 돼야 그래도 좀 부자 소리를 듣지 않냐. 한 종목에다 10억을 때려박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정보를 굉장히 높이 사는 거죠. 그날 바로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 중에서 주식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식을 못하는 사람, 트레이딩을 못하는 사람이죠. 돈은 버는데 트레이딩을 못하는 사람. 기준일과 추세선을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제 이 단기 기준일은 짧은 거죠. 중기 기준일은 좀 더 긴 거고요. 중장기 기준일은 이제 6개월 이상 된다. 장기 기준일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왔다.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기간에 따라서 이제 3개월 이상이 이제 중기, 5개월도 여전히 중기. 이해되셨죠? 이런 거는 뭐 이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저항선과 장기 저항선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등주 탄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재밌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추세선하고 시그널 매수에 이제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